구독, 좋아요. 관세 관련해서도 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언급해 주셨을 때 환율 부분에서 달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경제 되게 취약하다. 그럼요.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 한미 관세 팩트 시트 미국과 한국 공개한 내용들을 다 교차 검증을 해 보았잖아요. 저희가 패널마이크가.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 미국에게 소위 말하는 퍼주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는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이 이 금액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이재명이 친중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대통령으로서 별로 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숙청과 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머리에 지진을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상회담 할 때 30분 늦게 갔습니다. 일부러. 기자들 앞에서 다른 거 저기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는 거칠게 교회를 급습한다, 기습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만나고 나서도 뭐라고 했죠? 이거 설명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호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사치가 맞아요. 네. 장사치가 맞는데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일단 별론 거야.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당연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심지어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고 했어요. 해달라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 이외에 주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미 좌파 정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를 하면서 분명한 자유와 경제 이런 인권을 누리는 나라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왜 하셨는 줄 아십니까? 관세 전쟁을 네. 중국? 맞습니다. 중국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중국 잡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이런 블로맨스가 연출된다면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뭐 기타 등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 보면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친중적인 요소가 크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총리라고 부르잖아요. 자막이 잘못 나가서 엄청 뭐 난리가 났죠. 자막이 잘못 나간 건가요? 네.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여튼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르지 말아야 될 친중세와 제명세를 저는 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이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나중에 까야 된다고 봅니다. 3,500억 달러를 누가 제시했냐 처음에. 전 미국에서 3,500억 달러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3,500억 달러 얘기를 했다고 봐요. 왜냐? 그때 3,500억 달러는 너무 큰 돈 아니냐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어차피 5%만 현금이다.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다 얘기했습니다. 3,500억 달러의 5%면요. 17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2,000억 달러를 우리가 퍼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 여러분 2,000억 달러 한 번에 내는 것보다 10개월치 할부로 내는 게 편하긴 하죠. 하지만 2,000억 달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750억 달러라고 아니 175억 달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린 한 번에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짓말한 거잖아. 예. 5%가 아니라 57%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끊임없이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을 설정하면서 했다는 거면서 분명히 우리가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트럼프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선방했다. 뭘 선방합니까?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외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기축통화국.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를 막 찍어내고 그거를 달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는 원화를 막 찍어요. 그리고 달러를 못 바꿔. 못 바꾸죠. 우리는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엄연히 이 체질도 다르고 구조도 펀더멘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본과 규모를 내서 이 수치 처음에는 일본이 5,500억 달러고 우리가 3,500억 달러로 막 우겼어. 그런데 기업 그리고 이번에 나왔잖아. 330억 불 그리고 또 250억 불 또 나오잖아요. 뭐 비행기 사야 되고 그렇죠. 무기 사야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아주 본질적인 거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는요 너무 좋아요. 이재명이 진짜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게 그 전시 작전권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 작전권 회수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작전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찰 자산이 부족해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환수를 했지만 전작권은 조건이 맞아야지 이걸 환수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주한미군을 빼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돈 드니까.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로서의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주한미군을 빼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그거 쓰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정신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서 빼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죠. 주한미군의 성격을 물론 좀 확장을 해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때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확실하게 우리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이 전작권이란 건 주한미군을 빼거나 성격을 달리하면서 할 때 우리가 전작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전작권을 해야 되는 대신에 핵무기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가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머리를 썼냐? 머리를 쓴 게 아니죠.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다는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을 욕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주한미군 빼. 땡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뭐 해줄 것처럼 해. 그러면서 빼먹을 거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할 때 그럴 때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레버리지, 지렛대로서 전작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작권을 우리는 환수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데 미국이 그래 너희가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럴 때 우리가 전작권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250억 달러 미국 무기 사잖아요. 네.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머리를 잘 써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때 그거 무료로 쓴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비용을 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호구처럼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좋은 거지. 그냥 뭐 좋은 호구 하나 물었네요. 호구 물었고 또 하나 방위비 분담금 있죠. 우리나라가 1조 3천억 정도 냅니다. 주한미군에. 그게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 됩니다. 10억 달러. 그런데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 지원하잖아요. 네. 그럼 몇 배입니까? 33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10년치래. 10년치래도 3.3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트럼프가 10년 동안 대통령 아니잖아요. 아니죠. 트럼프는 4기 임기 내에서 다 뽑아 먹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4년치일 수도 있어요. 10년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물론 싫습니다. 그런데 팩트시트라는 걸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팩트시트가 너무 추상적이야. 애매모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줄 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숫자가 다 나와 있고 네. 우리가 뭔가 도움 받을 거는 두루뭉술. 가져가야 될 것은 기한이 안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저는 기한이 안 적혀 있는 팩트시트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도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허가해 달라. 핵 연료 좀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랍니까? 오케이. 그런데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팩트시트에 뭐가 나옵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만듭니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듭니까? 안 나왔어요.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장소가 안 나왔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전략하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무기 팔아먹는데 250억 달러 낸다고 했죠. 주한미군한테 330억 불. 이거요. 우리나라가 10억 불 내다가 330억 불 33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호구짓을 해놓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명확히 북한의 핵 무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좋은 거야. 돈도 팔아먹고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한 33배나 먹고 그다음에 관세도 높이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 때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핵 추진 잠수함 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그냥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 쪽에서 오는 뭐 잠수함을 우리가 쫓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 견제용이야? 이런 식으로 해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속은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속은 척하면서 그렇죠. 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재명 민주당 그냥 단순히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발목 잡는 겁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는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0이었다니까요. 무관세?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은 2.5에서 25 올라갔다가 15로 내려왔죠. 그럼 12.5가 올라간 거죠. 우리는 0에서 25 갔다가 15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소급 적용이 11월부터 됩니다. 일본은 이유는 소급 적용이 8월부터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1조 원 가량의 손해를 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다 잘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하나하나 솜솜히 뜯어보면 속된 말로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트럼프야. 한국 갔더니 3,500억 불 해준대. 예. 그리고 2천억 달러는 할부로 200억씩 준대. 너무 땡큐죠. 미국 무기도 사준대. 예. 비행기도 사주고. 주한미군 예. 330억 달러 준대. 예.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땡큐죠. 너무 땡큐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자민법순님 1만 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최미진님 1만 원 후원. 천재외교 이재명, 뭐 국제호구 이재명이다. 국격에 녹아내린다. 죄명. 네, 죄명. 네, 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표기할 때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한중일 섞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공급망이 붕괴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왜? 코로나 때 굉장히 수요가 있었는데 공급망이 딸리는 거잖아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수요가 굉장히 일렀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묵인을 하고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디랑 같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블루팀. 그렇죠. 나토, 자유민주주의, 미국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토, 우리나라는 나토가 이제 대서양 쪽이니까 대서양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 태평양에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토 플러스 3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그때 호주인가요? 그렇게 계속 윤석열 정부 때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커스 동맹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뭐냐면 WTO 체제를 통해서 중국이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여튼 그런 자유무역 질서 속에 들어서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민주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민주화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실상의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부로서의 어떤 G2로서 성장을 하지만 인권과 자유와 그런 걸 탄압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랑 같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안보는 미국인데 경제는 중국이다.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때 자유 진영 내에 있어서의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고 수출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호구짓을 한 거잖아요. 시진핑을 만나러 이제 문재인이 갔는데 12끼인가요? 가운데 반 이상이 혼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입국을 할 때 우리나라 사진 기자가 두들겨 맞았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민주당마저도, 바이든마저도.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주구장창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을 악마화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걸 통해서 풀었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나라 피해자 등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은 그 피해자분들이 윤석열 정부식에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 명 빼고.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들도 수용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일본 관계 셔틀 외교는 복원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워딩이 한일중입니다. 한일중.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없이 그냥 뭐 입에 한중일이 익숙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쉐쉐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트럼프한테는 돈으로 때웠다.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 국민 돈 그리고 기업들의 돈으로 때웠다고 생각하고 예. 본격적으로 친중 본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